대선 7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이틀 앞두고 있죠. 여전히 초박빙 판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대급 예측 불가 대선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박용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모시고 대선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보네. 좀 전에 방송 녹화 같이 하고. 별로 안 반가운 표정으로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아니야, 있었어요. 아까는 반가웠어요. 이전 방송에 만나시고. 예. 예. 두 번 반가울 수는 없잖아, 하루에. 알겠습니다. 그게 녹화 아닙니까? 그러면 생방에서 이게 더 먼저 보는 건데 이걸 더 반갑게 해주셔야죠. 그렇죠. 아쉬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쉬워. 반가워요. 뒤늦어 안 돼. 많이 바쁘셨죠, 위원장님? 예, 계속 뭐 지방 지지 유세도 다니고요. 네. 또 뭐 선거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막판이고요. 그 투표 유보층도 뭐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정도로. 네. 그래서 저희 캠프에서나 후보나 그야말로 마른 수건 쥐어짜는 온갖 안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역대급으로 붙어 있는 선거다, 예측이 안 예. 된다는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민주당 의원님들 단톡방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원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은데. 단체방에서 그 다들 비슷하겠지만 막 분위기를 이렇게 끄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끕니까? 어? 그래도 또 이게 이런 말할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야, 잘할 거야, 막 아, 좋은 데이터, 예, 좋은 예. 뉴스 막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 많고 예. 자신이 많이 붙기는 했어요. 그야말로 어려운 구도에서 선거가 출발을 했고요. 지금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 이재명 후보나 저희 이제 캠프나 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심의 엄연한 준엄함이 있고요. 그 무게가 상당한 무게였기 때문에 예. 그 민심을 잘 받아들이면서도 선거 구도를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라도 가져온 것만 해도 예. 정말 큰 일을 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고요.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서 미래 비전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호남의 여야 양당 대표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송영길 대표는 이미 내려가 있고 이준석 대표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4일에 광주에서 사전투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격전지입니까? 어떻게 국민의힘도 이렇게 힘을 쏟는 이유 뭐라고 분석하세요?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호남이 그 민주당의 약한 고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를 더 호남을 더 공략을 하면 자신들한테 표가 더 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못지않게 그 전체 구도에서 어퍼컷은 저희가 지금 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TK 공략, 뭐 PK 예. 공략 여기도 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만 하더라도 광주와 전주를 다녀온 게 지난주 그리고 어제는 경남을 또 쭉 다녀왔어요. 좀 놀랬어요. 거제, 사천, 진주 그리고 통영을 갔는데 예. 분위기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PK 지역이야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들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난 지방선거 때 지방 자치단체 장들이 많이 당선이 됐고 네. 또 의원들도 많이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갖는 기대감, 효능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바닥이 있어서요. 저는 뭐 국민의힘이 호남을 공략하는 거에 한 10배쯤 되는 10배. 10배쯤 되는 저 PK와 TK 지역에서의 이런 성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 하고 감은 위원장님 감이죠? 그 10배라는 것은 그냥 수치에 의한 아니 겁니까? 저희가 그 공을 들이고 10배 이상 노력하고 걷겠다는 있다. 말씀이고요. 예. 내일은 또 저도 대구를 갑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저 호남만 격전지가 아니고요. 지금 뭐 그 전국 모든 지역이 다 격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이제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부울경을 비롯해서 대구까지 이제 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되겠군요.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이 예. 야, 우리가 열세다. 서울 열세인데 자꾸 서울에서 어디가 아니야.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 예. 수방사 사령관이 우리 이제 기동민 의원인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피말리는 지역은 사실은
서울이다. 서울과 수도권일 겁니다. 서울 경기. 여기서도 저희는 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예, 남지 않은데. 호남 같은 예. 경우에는 좀 다른 양상들이 좀 나타나는데 일단은 그 이탈리아 민심의 이탈리아라는 게 세대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30들은 4050까지 지배했던 그 민주화 프레임, 광주 프레임에서 좀 비교적 자유롭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제 뭐 그 마튼가 뭔가 그 사건으로 드러난 게 네. 그동안 뽑아줬는데 결국 이 사람들 서울에 올라가더니 서울 엘리트가 되더라. 그러니까 지방과 서울이라는 새로운 의제가 좀 등장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민주당에서 좀 잘 방어를 해야 될 것 민주당이 같은데. 그거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복합 쇼핑몰 말씀이죠? 예, 맞죠? 복합 쇼핑몰. 지역의 유권자들, 지역의 주민들이 당연히 문화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는 혹은 여러 편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혹은 상업 시설 혹은 그 공공 복합 시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더 기획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금 사전 투표 뭐 양쪽에서 열심히 하자 얘기하고 계신데 예, 예. 의원님은 투표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도 사전 투표는 할 생각인데요. 이게 동료하면 좀 차이가 나나요? 예전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저는 사전 투표를 동료까지 할 생각은 별로 저는 없어요. 아직 뭐 당에서도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사전 투표하면 막 올리고 사전 투표를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고 막 이런 걸 했는데 그 지금은 사전 투표가 자리를 완전히 잡았고 그렇죠. 국민에게 편리성,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데 있어서의 그 편리성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이제 실감을 하셨기 때문에 당일날 투표가 어렵거나 혹은 혹시 싶은 분들은 아마 사전 투표를 다 하실 거고요. 저도 사전 투표를 하고 당일날은 현장의 투표소마다의 우리 투개표 참관인들 이런 분들 점검하고 혹시나 생길 줄 불상사에 대비하는 게 지역위원장의 역할이라서요. 예. 미리 투표는 할 근데 생각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네. 투표 당일에 확진자가 수십만 명 생긴다고 발표를 정부가 해서 투표를 막을 거니까 사전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분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덜렁덜렁 그 건성건성 이야기하고 덜렁덜렁 판단하시면 그거 안 돼요. 이제 대통령 그 직전에 가 계신 두 분 중에 한 분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한 분이 저렇게 국가 사무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마치 투표용지 떨어지면 투표 못 한다고 빨리 가서 투표하자고 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거랑 뭐가 달라요? 투표용지 떨어진다고 빨리 가세요. 투표용지 못 떨어진다. 투표용지 모자라니까 빨리 가서 투표하라고 하는 얘기나 코로나 때문에 투표 못하게 막을 거라고 하는 얘기나 이게 무슨 음모론입니까? 늦게 예. 가면은 투표용지 값이 3배로 오른다. 돈 내고 투표해야 돼? 아니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4일에 사전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아니 본인이야 하든가 아닌가. 예전에는 그 국민의힘이 예. 안타깝게도 사전 투표, 사전 조작설, 막 예. 음모론 이런 것만 선거 주장 논란. 터뜨리고 뻔뻔질하고 그러시더니 이제는 뭐 선거 당일날 못하게 할 거니까 빨리 가서 하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이야기들 하시는 거 적절치 않고 예. 이런 인식을 대통령 후보가 가지고 계신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 캠프에 혹은 그 의원들 중에 누구 한 명이 종이 떨어졌다더라 뭐 이런 얘기로 그 사전투표 빨리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예. 대통령 하실 분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래서 그분 건성건성 덜렁덜렁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지적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그쪽의 보수 중에 상당수가 그 개표 조작설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사전 투표는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전 투표를 못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로 그날 뭐 확진자가 확 늘어나거나 이러면은 또 그 지지층들이 다 고령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던진 그 부메랑인데 이제 자기들한테 돌아와가지고 이게 수습하는 중인 거죠. 나름대로는. 그렇더라고 그거를 막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참아 입에 담을 수 없는. 근데 문재인 실언이에요. 정부가 그 예. 투표를 막자고 확진자가 더 많다고 발표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얘기라서. 네. 또 하나 이준석 대표가 이제 SNS에 조작된 투표용지라면서 이 보수 유권자들의 사전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위조 투표용지 사진을 퍼뜨리고 있다. 또 이런 말까지 했다가 그 SNS를 삭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원래 이렇게 부정 조작 투표 이런 거에 그렇게 흔들리시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SNS에 올렸다가 삭제를 했거든요. 아니, 이거 부정선거 논란 한창 벌어질 때 유일하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던 분이셨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과하게 사전 투표가 아까 우리 진중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 사전 투표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부의 음모론자들의 예. 음모론을 깨기 위해서. 머릿속에 염두에 놓고 있다 보니까 계속 자꾸 이렇게 헛발질과 실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당 대표나 그리고 그 대통령 후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성을 찾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상식적인 나라이고 국민들의 수준이 높은데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두 분이 실언하고 앞장서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전 투표를 사전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누군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전 투표 조작서를 반박하기 위해서 좀 오버를 한 거죠, 사실은. 그래요. 자, 뭐 선거 가까우니까 또 양 진영에서 이렇게 막 과격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 오늘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또 큰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김동연 새로운 물결 예.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운동화끈을 다시 묶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큰 힘이 이렇게 되십니까? 표현할게요. 예. 이게 뭐 김동연 후보가 얼마 큰 지지율이 없어서 네. 얼마나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울 눈금은 못 움직이지만 사람 눈길은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 눈길은 예. 그러니까 그 김동연 후보와의 정책 연대와 후보 사퇴 그리고 이미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앞세워서 내놓았던 정치 개혁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예. 대한 발표와 의총에서의 의결, 통합정부론 이게 이제 한 쾌로 이렇게 한 궤를 같이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정치적 과제까지 그러면 저는 마지막 정말 아까 마른 수건 쥐어짜는 중이라고 그랬는데 예. 아직도 사실 결심 못하신 분들 계시고 결심을 그렇죠. 해서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딱 대비가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어쨌든 정치 개혁, 통합 그리고 나랑 생각이 다른 세력들하고도 자꾸 이제 그 정부를 같이 공유하려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의 시선과 귀를 이렇게 모아내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네.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안철수도 내치고 나 혼자 할 거야 기회가 되면 어퍼컷 뭐 계속 이렇게 그 상대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과거 문제에 대해서 파고만 있는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김동연 후보가 사퇴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확 올라간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눈금은 저울의 눈금은 움직이지 않지만 사람의 눈길은 충분히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도 굉장히 가까우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김동연 후보가 이제 사퇴 의견을 밝히면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본인과 이제 최근에 한 2번 정도 만났는데 이런 정치개혁 의제와 개헌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뜻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이제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윤석열 후보와 이제 결별하고 네. 바로 그 직후에 제가 뵙고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뭐 수십 번을 만났지만 단 한 번도 언론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그날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은 최근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통합정부에 대한 구상 그것이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 마지막 남아있는 그런 불안함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되게 좋은 방향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주고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할 게 있으면 할 수는 있다 이런 의사를 보이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걸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 예. 이재명 후보에게 매우 호의적이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지금 당장 무슨 뭐 우리 캠프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되고 예. 민주당에게 원거리 지원 사격 그다음에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처음으로 둘이 나눈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외부 언론을 통해서.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김동연 후보가 만났을 때 했었던 그 메시지가 저한테 뭐 한 달 좀 넘은 전이죠. 예. 그때 하신 말씀하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김종인 대표도 본인도 이제 이러저런 언론에 나와서 예. 한국 정치에 대한 개탄을 금치 못하는 말씀을 늘 하시죠. 하시잖아요. 예, 하시죠. 하시면서 동시에 그런 과제들로 내놨던 것이 정치개혁과 통합정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특히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인 이 설계들에 대해서는
늘 하시던 얘기였으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꾸 사람이 모이고 기운이 모이고 눈길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인수위에 그 뭐랄까 비전위원장 제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김종인 대표 성격 잘 아시잖아요. 본인하고 이만큼도 수가 안 맞으면 예. 당장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얘기하지 않고 예. 뭐 저런 수를 생각들 하네.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상당히 그 어떤 공감대가 있는. 근데 이제 민주당은 거라고 민주당에 유리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 김재현 최고위원은 안 돕는 거라고 다시 본인은 확인했다. 민주당 안 도우시는 거라고 아전 인수는 김재현 최고위원이 하시는 그런 거 게 분명하고요. 그런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인하고 전혀 교감되지 않았거나 동의되지 않는 말을 단 1분이라도 참든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게 딱 이게 그분의 단호한 의사 표현이죠. 이재명 후보의 이제 정치개혁 의지에 대해서 사실은 진작했으면 좋으셨을 텐데 선거지 일주일 남겨놓고 갑자기 이제 내놓으시고 의총 갑자기 하셔가지고 그냥 한다고 이렇게 약속하시지만 정말 하겠느냐? 그 과거에 지난 총선에서도 이게 약속해 하시고 안 했던 당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 물론 급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장담하고 계획을 제출하고 공약을 냈는데 예. 이걸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이러면 저는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다음 뭐 총선 뭐 다음 선거 갈 것까지도 없이 국민들에게 호되게 버림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울며 겨자 먹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차마 우리가 못하다가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공간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리더죠. 새로운 리더인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일정하게 이 개혁의 방향으로 가는 거 울며 겨자 먹더라도 겨자를 먹게 되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개혁 조치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 되게 의미 있다고 보고요. 예. 지금 약속한 것에 한 10%, 20%만이라도 우리 정치에 반영이 돼서 간다고 그러면 지난 30년 그 87년 6월 체제가 예. 노정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상당 부분을 해소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예. 믿음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아직 진작하니 못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는데 말이죠. 아니 예수님도 못 믿는데 당신들 말을 어떻게 믿어요?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이게 그런 문제거든요. 뭐 당원총회, 의원총회를 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뭐 후보 안 내겠다라고 한 다음에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당원을 개정해가지고 후보를 냈던 그 당이 하는 약속. 죄송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제가 볼 땐 이 제안을 최대한 늦어도 그 윤석열 후보가 그때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딱 쳐냈을 때 그때 이런 걸 파격적으로 제안했으면 이게 먹힐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늦었어요 좀. 그래도 어차피 열심히 해보십시오. 뭐 솔직히 말하면 믿지는 않지만 솔깃한 건 있거든요. 아니 밀고 가야죠. 저는 이 방향이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짜낸 계획일 수도 있어요. 국민들 예, 보시기에. 그런데 이 방향으로 대선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밀고 나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약속을 하세요. 선거가 끝나서 만약에 이 선거에서 진다 하더라도 이 약속은 지킨다. 지더라도 박용진 정치의 이게 그 상당한 소신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박용진 개인의 적극적으로 박용진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제가 당 대표면 모르겠으나 당 차원까지 모르겠고요. 당 차원에서 그 보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 국민들 다 보시는 앞에서 예. 국민들 다 당론으로 확인했는데 아니 이거 그저 뭐 비례정당 만들고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의원총회 하자 당원 바꾸고 이거 다 국민들 앞에서 했지 뒤에서 했습니까? 믿어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야권 예. 단일화가 무산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사실상 이제 무산된 상태인데 이 와중에 이제 또 이재명 후보가 또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 아니냐. 물밑에서 또 어떤 정치 개혁 같이 하자, 정치 교체 같이 하자라는 것을 제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안철수 후보와의 만남도 혹시 계획하고 있습니까? 뭐 민감한 부분까지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민감한 부분이 있군요. 아니 왜냐하면 뭐 후보 간에 만나는 거 뭐 아, 예, 이런 예. 문제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예.
그 정치 개혁의 내용이 정리가 됐고 그 방향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감한다고 하는 건 지난번 2차 방송 토론 때 다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할 건지 말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국민의 당과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방향으로 같이 새로운 정치 개혁을 한번 도모해 보자. 예. 이 정도의 어떤 뭐 거대한 합의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당장에 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정치와 우리 사회의 미래에 좋은 어떤 이야기의 물꼬가 튀어지길 기대합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그래 끝까지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지금 당의 중진들도 계속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 입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예. 아 그럼 사실 완전히 끝났습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 만일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압박을 느끼고는 있을 거예요. 단일화를 위해서 사퇴하라. 이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담판을 통한 단일화 이거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럼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건질 거 남을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예. 그 뭐 대의도 없고 명분도 없이 실리도 그냥 국민의힘한테 주는 네네. 그런 일에 응할 리가 없고 안철수 후보의 어떤 대의 명분을 살려줄 만한 어떠한 것도 없이 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정치 개혁에 대해서 저것도 꼼수다 그러면서 무슨 눈속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안철수 후보에게 그걸 제안하고 뭐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할 리도 없고요. 그래서 뭐 명분 없고 대의 명분이 없는 후보 단일화가 단판이라는 형식으로까지 되겠습니까? 전혀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협상 과정을 그냥 공개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것도 이것은 상당히 이제 단일화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고사 작전에 들어가겠다는 걸 아주 공식적으로 표명한 거고 정말로 나중에 그 단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쪽에서 몇 퍼센트 뒤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사실 현재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확장하면서 이제 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에게까지 그 협력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 정말 급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좀 비꼬는 모습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대선 후보들이니까 예. 이렇게 그 모든 후보들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제안하는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조원진 후보의 반응이 어땠는지 제가 따로 체크를 못 해봤는데요. 예. 어쨌든 정치 개혁의 이 뭐 다당제가 가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여의도 정치에서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학계에서는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은 이미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세요. 그리고 이 방향에 공감하는 세력들이라면 선거 전이든 후든 계속 논의를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가치가 바탕에 깔려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저쪽에서는 반문 연대였잖아요. 이쪽에서 지금 반윤 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비윤은 몽땅 다 모으자. 예.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의 이제 스피커들의 말에 좀 많이 논란이 됐죠. 우리 네. 박용진 위원장님 말씀도 좀 논란이 됐어요. 우리 네네. 그 진 작가님이 비판 많이 하셨는데 저 없는 자리에서 자주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제가 뭐 이재명 후보한테 화난 거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는 원래 또 그러고도 남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저러니까 윤석열을 그때 좀 뽑으면 화가 우크라이나 나더라고요. 꼴이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뉴스 워딩만 보면 아니요. 그렇게 제 워딩 말씀하신 거 아니고요. 맞습니까? 그건 예. 이제 언론사가 뽑은 내용이고. 아 제목은 그거.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뽑았나 싶기는 한데 예. 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짝 인기 있다고 국가 지도자로 선출하게 되었을 때 그 후과를 감당하는 일이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 뭐 예, 이런 예. 취지였던 걸로 제가 예. 기억을 하고요. 그 지방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는데 예. 저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연대 의지를 보내는 거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그거 뭐 일도 동의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야죠. 그리고 반면 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이렇게 그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이고 국민을 단합시켜내는 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가 지도자로서 돌이켜볼 거 없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당연히 우리가
안보의 최취약 국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에 온통 강대국인데다가 남북한은 지금도 사실은 소리 없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예. 안보 문제를 정말 민감하게 다뤄야 되고 여러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의견들을 최대한 취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모두가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게 얘기죠. 우리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매우 핫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거기서 배울 수 있을지 동맹의 필요성은 어떤 것인지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건 무엇인지 당연히 따지고 점검해야죠. 근데 뭐 그 말이 성추행 당한 여성한테 너도 사실은 뭐 그럴 만한 요소가 없었는지는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듣고 예. 있거든요. 아니 이거 1분도 안 남았어요. 아, 그런가요? 예, 이제. 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자, 민주당 우리 1라운드는 거기서 붙었으니까 민주당 끝냅시다.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드리는 마무리 발언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40초. 국민 여러분 그동안 계속 뭐 대장동이냐 뭐 도이치모터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일정하게 과거 중심으로 되게 논쟁이 붙었고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전히 뭐 우리 진 작가님 비롯한 어떤 분들은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만 예. 이제 화두가 정치 개혁, 통합 정부 그리고 개헌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의 한 걸음 반보라도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제들로 옮겨왔고요. 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그걸 지금 이렇게 조금 올려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힘을 좀 보태주시고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지 많이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 선대위의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